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 하락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30%에 딱 다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다 거기에 나란히 줄을 서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부산도 대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마 그 현상도 똑같이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10억 마이너스 20% 2.4억 하락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고요. 서면 아이파크 1단지 마이너스 28% 오랜만에 배경 바꿔봤습니다. 부산에도 이렇게 사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 남겨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최근 감소 추세. 최근 감소 추세 맞습니다.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다는 부분, 전세 물량은 증가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월세 물량도 계속 유지한다. 월세 물량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 그렇다고 전세 시장이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800조를 돌려줘야지 전세 시장이 사라지는데 이 800조 부산에만 해도 얼마인가요? 부산 330만 전체 한 15분의 1 정도 잡으면 되나요? 60조? 그 60조 가까운 50조. 네, 50조 이상의 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지 이 전세 시장이 소멸되는데 이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체 임대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래량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틀치 거래량 100건 정도로 계속 예상을 잡아봤는데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10월의 거래량은 벌써 9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200건 혹은 1300건대의 거래량 예상되죠. 11월의 거래량은 그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이 짝대기 이거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거 다 회복해도 거래량 한참 때 정말 2020년 피크를 이룰 때의 거래량보다 40건이 부족해요. 굉장한 화랑을 지나왔다. 피크는 지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살짝 자료 약간 보정했습니다. 이틀치 100건 예상 잡았다가 80건 그리고 하루에 한 45건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아보니까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보여요. 거래량 마무리는 한 1200건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상단 부분 아주 비싼 아파트들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네,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10억이 싸게 느껴지시나요? 요런 일부의 아파트들 10억을 넘어갔던 12억 이렇게 가는 아파트들을 보고 대구의 아파트들 어떻다고 했나요? 5억 6억 하는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8억으로 점프를 하면서 10억 갈 거다 가자 라고 했었는데 갔습니다. 밑으로 거의 다시 5억 6억대로 원래 자리로 회귀했습니다. 사실 롯데캐슬 클래식 분양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양가 살펴보니까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2013년도에 평당 1000만원 수준. 2015년, 16년 초에 입주했나요? 15년 말에 입주했나요?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2016년도에 입주했다고 보고 가격 거의 3억대, 3억 중반의 가격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6억. 거의 뭐 프리미엄이 한 3억 가까이 붙었나요? 2억? 프리미엄 2억 이상, 2억 3억 막 붙었던 그 시장에서 한동안 정체기를 보이다가 규제 해제, 조정 대상자의 해제를 틈타서 점프. 저 요거 2단 점프라고 표현하죠. 뭐 4억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4억대부터 시작해서 8억대로 왔다가 8억대에서 12억대까지 올라왔다. 하여튼 이때 거래량이 썩 많지는 않았어요. 2단 점프 했는 아이들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더라. 인천의 아파트들 아니면 뭐 경기도의 아파트들, 세종시 아파트들 이렇게 2단 점프 했던 현상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요 10억 언저리대로 가격이 돌아가야 된다. 지금 10억대 거래 층수 양호하잖아요. 층수 몇 층이었나요? 23층 10억.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다시 회귀하는 현상 겪을 걸로 보여주고요. 수영동, 뭐 해수동 이런 시리즈 나오려나? 네, 현대아파트 가격 20% 이상 하락해서 9억 8천. 그래도 비싸다. 이제 과거에 10억 넘어갔던 시절은 좀 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G 메트로시티 145제곱미터 10% 정도 하락했고요. 레미안 장전 계속 근래 들어서 그나마 거래가 많습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 점프 있는 아파트들 제일 긴장해야 되는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대 센터 미진 이지비 아파트 20% 정도 하락해서 7억대에 내려왔고요. 서면 아이파크 1단지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6억 3,500.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비싸다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보합 수준의 거래,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요렇게 좀, 특수하게 좀 보합권의 거래 공백이었거나, 직거래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가격,
30% 이상 하락해서 6억 1000까지 떨어졌고요. 레미안 장전은 계속 거의 뭐 30%,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백선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2단지 25% 정도 하락해서 6억 104제곱미터였습니다. 거래량 딱히 많이 늘어났거나 고가의 아파트들, 과거에 6억 이상 거래되는 것들이 갑자기 6억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25% 정도 하락한 거래 건수 있었고요. 더시안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요것도 거의 30% 가깝죠. 30% 가까이 하락해서 5억 7,500. 센텀 센시빌 가격 거의 30% 이상 하락했죠. 5억 4천. 이 30이라는 숫자, 이거 지금 부산 마이너스 0.3x의 주간 실거래 지수인데요. 30%가 좀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달았던 게, 야,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져. 일부 아파트들, 우리 아파트는 고점 대비 15%밖에 안 떨어졌어. 이런 아파트들 시간이 지나면 가격 30%에 줄 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서둘러도 괜찮을 것 같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요 20층 특수한 층 때문에 가격이 뭐 4억, 5억 빠져서 뭐 6억 선에서 거래되는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떨어졌다. 뭐 제가 40% 하락, 50% 하락 이렇게 식으로 제목을 막 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야, 그거는 특수한 층이고라고 해서 이 11억짜리 거래를 특수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떨어지는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6억대 그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던 것이 지금 5억 초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요거 고점 대비 5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추세를 비켜가지도 못한다. 아무도 비켜가지 못한다. 20% 구포동 로얄두크 비스타 20% 정도 하락. 명지 1차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5% 정도 하락. 보합 수준의 거래. 그리고 동원 로얄두크 20% 정도, 동원타운 뭐 20% 정도. 요렇게 보합 수준의 거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서면 한신 25% 정도 하락해서 4억 아래로 내려왔고요. 또 특정 아파트들 4억은 지켜주겠지. 5억 이상 갔는데 4억은 지켜줄 거야. 그런 믿음들 국권이 가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바뀐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흐름을 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포레나 부산 초읍 5억 6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30% 이상이 하락해서 3억 7천. 그래도 좀 비싼 느낌 있죠? 자, 비싼 아파트들 조금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 올라갔지만, 거래량하고 다 복합적으로 이것이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미있게 지켜는 봅니다.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더해주고 고가 아파트 신고가 현상까지 더해진다면, 야, 이거 찐으로 상승이구나. 아니면 찐으로 반등이 왔구나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다. 왜? 거래량이 1200건, 1300건 밖에 안 된다. 3,000건 이상 뚫어줘야 된다. 3억 이상, 3억 미만 비중 좀 있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6억 이상 부자들도 안 사는데, 부자들도 안 삽니다. 10월달 규제 해제되면서 비싼 아파트 거래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6억 이상 아파트 과거에 뭐 7억 8억 했던 것이 뭐 6억 1, 2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하는 거 아닌다면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아무튼 이 자체는 의미 있는 흐름 맞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 해수동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동래구 거래 늘어났습니다. 수영구 늘어나고 있는데 수영구가 조금 덜하네요. 해운대구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석 달, 넉 달 이런 식으로 흐름 봤을 때는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1년치 차트 혹은 2년치 차트만 보면은 야, 이거 거래량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혹은 세토막 그거밖에 안 되네. 아마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기대하셨던 만큼의 거래량 상승은 없었다. 분양권 거래량 제법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규제 해제된 이후에 거래량 많았습니다. 힐스테이트 4억을 제외하고 나면 또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과거에 7억까지 갔던 게 4억 6천. 고점 대비 2.4억이 빠졌어요. 1.5억, 고점 대비 1.5억, 혹은 2억, 2.7억, 1.8억, 2.5억, 2.4억, 2.3억. 이 고점에 산 사람들 이 2억씩 이렇게 프리미엄이 빠지는 현상. 사상 중흥 S클래스 그랜드 센트럴. 자, 오랜만에 거래 나타났는데요. 이 고점 대비 얼마인가요? 1.6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P가 한 장에서 두 장 빠졌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 아마 가정이 막 불화도 있고요. 보통 가정에서 이런 분양권 투자를 할 때 좀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들 갑자기 죄인이 된 듯한 느낌. 이 상승기 때는 다 같이 좋습니다. 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과 또 아닌 사람, 이 내외지간에 서로 다 좋아서 으쌰으쌰 하는데 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 되고 짜부라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하지 마라 하니까 왜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분화들도 좀 뒤를 따르더라고요. 자,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거래들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주변에 구축에 있는 가격들, 준신축 가격까지 같이 빠져요. 그리고 이 가격이 빠지면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매력이 없더라. 얘들이 매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얘들 피가 쭉쭉 빠져요. 피가 쭉쭉 빠지면 주변에 있는 구축들도 야, 신축도 프리미엄 다 빠졌는데 구축이 뭐라고 이러면서 또 빠지는 현상 또 보이더라고요. 순환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전세 거래량 근래 들어서 줄어든다는 흐름. 자, 300건 지난달보다 거래량 같은 날수인데 거래량이 쏙 가을장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 들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분양 가격이 이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무엇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70%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아무튼 그 근래 뉴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 지금 너무 높게 들어가면 후회한다. 고점 대비 80%, 70% 이런 거래가 너무 많아서 이거 거의 70%잖아요. 6, 7은 40이 거의 70% 고점 대비 전세가 왜 이렇게 높지? 뭔가 좀 이상하죠. 와, 임차인의 부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 돈은 누가 씁니까? 비싼 돈 주고 뭐 갭 투자하고 뭐하고 은행에 돈 끌어다 쓴 사람 돈 안 써요. 전세입자들 전세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팍 쪼그라드네. 돈 안 써요. 돈 다 안 써요. 자영업자들 울상입니다. 자영업자 나는 뭐 회사 다니고 월급 따박따박 나와서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20%가 넘어요. 이 계층이 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 위기다운 위기는 안 터졌잖아요. 자영업자들 뭐 원리금 상환하는 거 계속 유예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은행의 부실이 어디까지 커질지도 종잡을 수 없다. 채권 뭐 PF발 뭐 부실이니 뭐니 하지만 제가 제일 크게 보는 건 자영업자가 제일 크고 이 뭐 PF 부실 뭐 기업들은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큰 부자는 살려냅니다. 왜 얘가 망하면 나머지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자본을 가진 개인들은 나라에서 구제해줄 방법이 있나요? 계속 나라에서 구제해주려고 하는 게 뭐 안심전환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그 부담을 누가 하나요? 안심전환대출 뭐 4% 이하의 고정금리로 뭐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지금 변동금리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지, 오히려 무주택자에게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세 임차인들도 생각보다 돈 부담 커지거든요. 그래서 싼 전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전세 가격은 비싸게 먹혀요. 그럼 이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대책 내줄 건데? 이것도 안심전환 전세 대출 내줄 건가? 나라에서 오히려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뭐 임대인이 되었건 유주택자가 되었건 무주택자가 되었건 같은 혜택을 줘야지. 저는 오히려 불만이 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 안심전환 대출 바꿔달라. 할 거면 다 해줘라. 어차피 네 돈 쓰는 거 아니고 나라 돈 걷어놓은 돈. 이렇게 저는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전세 가격은 이제 2020년 아래로 굳히기 들어갔고요. 대구는 지금 2019년 막 18년의 전세가와 만나려고 해요. 부산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월세 거래량 129건. 월세 역건당 거래대금 왜 이렇게 보증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금강 펜테리움 오늘 29건이 있었는데요. 보증금이 1.9억짜리 요런 아파트가 29건이 거래되면서 보증금이 확 올라갔어요. 보증금이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월세는 확 줄어들어요. 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 건수가 많이 누적이 되면은 저렇게 막 임대 관련된 아파트들 그 내용까지도 여기 다 녹아듭니다. 다 녹아들면서 월세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고요. 여기 삐쭉 튀어나와 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높다란 산이 하나씩 생길 때가 있어요. 여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2017년에도 보면 여기도 분명히 뭐 임대 아파트에 뭐 대량 입주가 있었거나 그러면 이런 작은 산을 하나씩 이루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도 나중에는 저 때는 왜 그렇게 보증금이 왜 저렇게 비쌌지? 월세는 왜 저렇게 쌌지? 나중에 그냥 저런 임대 아파트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들 다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